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 이제 곧 환갑. 참 많은 일을 겪었다면 겪었고 이제는 희노애락이라는 것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네요. 환갑이 되어 보니 많은 일들이 스쳐가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혼 후 열심히 사는 남편과 덕분에 저 역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딸 하나 낳았는데 어찌나 총명하든지 남편과 딸만 있다면 남부러울 게 없는 나날들이었네요. 그 딸이 성인이 되었고 학교를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서야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남편과 고심 끝에 작은 식당을 알아보고 있었죠. 손맛도 있으니 가게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심을 벗어나 작은 곳에서 터를 잡고 가게를 알아보았네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알아보던 중 적당한 매물 가격으로 나온 식당을 하나 알게 되었죠. 손맛은 기가 막혔던지라 사실 두렵진 않았고 그저 내가 인수해서 열심히 키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사업이라는 것에 뛰어들었어요. 목도 좋고 이 정도 위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가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거예요. 손맛만 있다면 뭐 인수받아서 유지하는 건 일도 아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거예요? 돈이 아쉬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힘들어서 가게를 내놓는 거라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던 중 참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었고 마침 저희가 빚을 내지 않아도 인수할 수 있는 가게더라고요.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그 말에 당장이라도 가게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하루라도 빨리 그쪽에서도 계약을 하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싸게 이 정도 가게 못 얻어요. 얼른 내놨을 때 계약하세요. 아, 네.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가게가 처음이라서. 저만 믿고 하세요. 저 이 자리에서 부동산 3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며 어찌나 신신당부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그 말에 홀려 바로 도장을 찍을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식당을 넘기는 주인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동네 유지가 가지고 있는 식당이었는데 가격도 그렇고 적당히 저희가 가진 수준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일도 다 알려주신다고 했고 인수인계도 확실하니까 우리만 열심히 하면 애한테 부담되지 않게 우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엔 평생 직장이 없다는데 정년퇴직하면 어떨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괜찮은 식당이 싸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정말 운이 좋아. 이사 오고 다 잘 될 것만 같아요. 그냥 애한테 짐이나 안 되게 노후를 보내야지. 당신이 돈을 이렇게 야무지게 모아둔 덕분이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종잣돈이 있으니까 말이야. 남편과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생각에 너무 행복했네요. 하지만 계약을 앞두고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새엄마, 그 여자가 얼마나 깐깐한데 그 집 식당을 인수받아? 투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 동네에서 유지긴 하다만 제대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식당을 넘겨받고 싶어? 에이, 그래도 알아보니까 식당도 좀 오래됐던데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기는 그 식당 문 닫을 때도 많았어. 내가 새엄마가 너무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 감사해요. 말씀해 주신 거 잘 생각해서 결정할게요. 그래, 우리가 새엄마 너무 착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렇게 주변 만류에도 정말 열심히 알아보았고 그래서 계약까지 하려고 했네요. 하지만 제가 인수하려고 했던 식당은 알고 보니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라고 속여 팔아 문을 닫았다는 소문까지 제 귀에 들어오게 되었죠. 아무래도 첫 장사인데 그런 이슈가 있던 가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지도 있고 다른 데서 시작하더라도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어.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내일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잘 얘기해야겠네. 음식 장사라는 게 정말 중요한 장사라는 걸 알았기에 그 가게는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목이 좋은 곳에 싸게 나왔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계약을 하기로 한 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계약을 하기로는 했지만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진행하기로 했던 거라 사실 그렇게 상대방이 화를 낼 줄은 몰랐네요. 아무래도 구두 약속도 약속이지만 저 역시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었기에 그런 이미지를 가진 식당을 인수할 순 없었죠. 죄송합니다. 음식 장사가 사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이미지가 있는 식당은 제가 인수할 자신이 없어요. 아니 뭐예요? 난 그쪽 말만 듣고 우리 가게 웃돈 얹어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마다했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그쪽도 사실대로 얘기는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솔직히 모든 식당 다 이렇게 장사해요? 뭘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콧방귀 좀 끼는데 날 못 믿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당황스럽겠지만 저희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알아보기만 했던 거였잖아요.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인수할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말이 많은 식당인 줄 몰랐어요. 저는 평생을 장사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인데 시작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해요. 나 진짜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당신 이러고도 이 동네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식당 때문에 몇 번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이리 뒤통수를 쳐? 어디 이 동네에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아니 왜 그렇게 악담을 하시나요? 계약을 엎은 것도 아닌데 결정은 제 마음이잖아요. 그 결정을 후회하게 해주는 건 내 몫이지. 저희가 식당 김치 사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식당 주인은 저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보니 식당을 인수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잘했어. 어차피 그런 식당 인수해봐야 우리만 손해지.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 또한 저에게 잘 결정했다며 저를 토닥여 주었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동네에서 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거래 다 해놓고 뒤통수 쳤다고 하던데? 발두마, 그 여자도 오죽하면 안 한다고 했겠어. 솔직히 식당 여자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그냥 안 엮이는 게 나아. 그래도 그렇지. 하겠다고 와가 안 한다는 건 또 뭐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뒤에서 호박씨 까는 성격인가 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고 두둔해 주었지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뒤통수를 쳐서 거래가 망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가뜩이나 소심한 성격이었기에 그 소문이 참 힘들었네요. 아우 세영엄마 내비둬. 그런 사람들은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솔직히 여기서 그 여자한테 찍혀서 뭐 한 소리 안 들은 여자가 있는 줄 알아?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애초에 엮이지 않기를 잘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사를 한 곳에서 이런 소문이 나게 되니 사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자 싶었어요. 그렇게 껄끄러운 상태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여자는 절 볼 때마다 뒤통수 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지냈죠. 그때마다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껄끄러울 것 같고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눈 감고 귀 막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 진심을 알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긴 했죠.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저도 어느덧 무뎌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 서울로 상경한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한다며 훤칠한 사윗감을 소개시켜 주었고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죠. 엄마, 이미 그 집에는 다 인사드렸고 엄마 아빠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 결혼할게요. 그래? 우리야 당연히 환영이지. 안 그래도 너 나이가 있는데 언젠간 결혼하겠지 싶었어. 엄마 아빠는 네가 좋으면 그냥 다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
역시 엄마 아빠는 응원해 주실 줄 알았다니까요. 흔쾌히 딸을 믿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워낙에 똑부러진 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지도 않았어요. 다 큰 성인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결정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사이 될 사람은 예쁘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세영이한테 잘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딸이 없어서 세영이를 딸처럼 대하실 거예요. 그때도 인사 갔더니 똘똘하고 싹싹하다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아니요, 저한테는 세영이가 과분하죠. 어머님 아버님이 곱게 키운 세영이 제가 정말 잘해주고 아껴줄게요. 말만으로도 듬직하네. 우리 세영이가 짝이 될 만한 사람을 잘 고른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야. 딸아이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흘러갔어요. 제 딸이 그래도 똑똑하고 앞가림은 뚜렷하게 일어났던지라 사돈들 집에서도 딸아이를 참 많이도 반겼다고 했거든요. 그리하여 고대하던 상견례 날 정말 기야만한 줄 알았네요. 같은 지역에 사돈이 산다는 건 얼핏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사돈이 하필이면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눈앞이 그저 깜깜하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 참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 뒤통수 친 여자가 사돈이 될 줄이야? 아,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엄마와 아시는 분인가요? 알다마다. 네 엄마가 내 식당은 간은 제대로 다 보고 나 다른 사람들이랑 계약도 못하게 막아놓고 결국엔 지 편덕에 수틀려서 계약도 안 하고 내 뒤통수 친 여자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받는 줄 알아? 아주 소문을 얼마나 개떡같이 냈는지. 그 다음에 내 가게를 인수한다는 사람이 없었어. 아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뒤통수라뇨. 가게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 아시면서. 아 됐어요. 이제 와서 말 꺼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자식들을 나눠 가질 입장에서 솔직히 나는 그쪽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며느리는 마음에 드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얘는 네가 왜 죄송하니? 죄송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너무 황당했고 이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었지만 딸아이의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보니 참아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일단 고정하시고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나중에 천천히 말씀 나누는 게 좋겠어요. 어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지만 어떻게 하필이면 이런 데서 마주할 줄이야. 뭐 저한테 할 말 있나요? 어쨌든 아까 말씀은 지나간 저희의 인연으로 우리 애들 갈라놓지 말자는 말 같은데 그럼 말 갈아하셨으면 하네요. 아주 혼자 우왔듯이 정말. 사돈되는 사람은 제 말에 비아냥거렸지만 사위가 어찌나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지 그날은 그렇게 당황스럽게 넘어갔네요. 엄마, 일단 좋은 날이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한 거 알면서. 아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저도 마음 많이 풀려고 할 테니까 그쪽도 아니 사돈대 신랑만도 마음 푸셨으면 하네요. 딸아이라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딸아이를 믿고 지지해줄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악연인 집과 사돈이 될 생각을 하니 사실 결혼부터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다 싶을 정도였죠. 그날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고 제 남편과 예비 사이가 분위기를 계속 띄우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도 저지만 제 딸아이 표정을 보니 계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식은땀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도중 남편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 결혼 꼭 시켜야 하나? 당신 그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도 많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여자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우리 세영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영이 사실 우리가 키웠지만 정말 잘 자랐잖아. 그런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지가 않아. 남편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네요.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음날 딸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본인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눈밑이 퀭해서는 저희를 보고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어떻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무런 말도 없이 딸아이에게 밥도 해먹이고 과일도 잘라주고 있는데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리고 어머님 나한테는 진짜 잘해주셔. 어머님이랑 엄마가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하지만 어머님도 이제는 그 얘기 안 꺼내겠다고 나랑 약속하셨고 엄마도 속상하겠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세영아,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만나보다가 결정하는 게 어떨까? 솔직히 엄마는 그런 사람이랑 네가 가족이 된다는 게 너무 걱정돼. 어머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엄마. 그날도 어머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며 그러셨어.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진짜 잘 사는 거 보여줄게. 어차피 결혼은 어머님이랑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 믿어주면 안 돼? 한 번도 내가 엄마 아빠 실망시킨 적 없잖아요. 딸아이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딸이었기에 사실 크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이고 본인 인생이니 말이죠. 그리고 사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다음 주가 지나고 그 여자는 저를 찾아왔네요. 매일 저에게 뒤통수를 친다 어쩐다 하더니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 했는지 저희 집에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여자도 자식은 이길 수가 없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참 쉽게 마음이 열어지지 않았죠. 뭐 우리가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됐던지 간에 그날은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죄송하게 되었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좋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아들은 세영이 아니면 죽겠다고 하니 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사과까지 해주시니 저도 그동안 저 때문에 언짢으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잘 지내봐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의 질긴 인연은 시작이 되었죠. 무사히 결혼을 하였고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하지만 저희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도는 딸에게 처음에는 다정한 시어머니처럼 잘 대해줬지만 애도 낳고 살아보니 이제는 편해졌는지 사실상 딸아이에게 점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고 딸도 그쯤 되니 참게 되는 날도 많은 것 같았어요. 딸이 워낙에 일욕심도 많았었고 능력도 있던 딸이었기에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SOS를 청했지만 딱 잘라 거절했다고 했고 아무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됐던 딸은 저에게 SOS를 치게 되었죠.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딸내네 집에 상경을 하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손주 육아를 도와줄 겸 딸아이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날, 현관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였네요. 아니, 니네 집은 뭐 하나 해주는 게 없냐? 어떻게 손주가 태어났는데 유모차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다 니네 돈으로 해? 네? 어머님,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무슨 부모님한테 그런 걸 바래요. 오히려 저희가 낳고 싶어서 낳은 아기인데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그런다. 똑똑한 며느리라 좋아했더니 친정 뭐 볼 게 없잖아.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안 쓰라고 해도 요즘엔 이런 며느리 저런 며느리 이야기 들으면 우리 아들은 처가덕 못 보는 건지 속상하기도 하고 안 그러냐? 내가 속물인 거야? 그래도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죠. 너나 가르쳐? 똑똑하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시애미를 가르치네?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하긴 뒤통수 치는 니네 엄마 성격 네가 빼다 박았겠지. 결혼 전엔 그렇게 내내거리더니 이제는 나를 지 아래로 보고. 어머님이 먼저 저희 집을 무시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내 앞에서 눈을 부라려? 네가 그러니까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못 산다는 걸 대놓고 말한 게 뭐 잘못이니? 네 엄마 닦아놓고 내 가게 감당할 형편 안 돼서 주랭랑 친 거 아니야.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나왔어요. 내 딸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당장이라도 문 열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 때문에 딸아이 미움받을까 싶어 조심히 들어가게 되었죠. 사돈, 실례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뒤에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셨던 건가요? 엄마, 빨리 들어오시지 왜? 아니야, 지금 왔어. 사돈이 와 계시길래 반가워서 들어온 거야. 오랜만이네요. 네, 뭐 하긴 뭐라도 해주실 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정확하긴 하죠. 어머님, 제발 말 조심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전 가볼게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딸아이 때문에 참았고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빨리 주려고 했는데 적금 나오는 날짜가 지금이어서. 자, 여기 있다. 엄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우리 손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할까봐? 이거 네가 두고두고 쓰던지 아니면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든지 해. 전 그렇게 준비한 돈 500만 원을 꺼냈어요. 딸아이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사정이 여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네요. 하지만 시집 보낸 딸이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아무 소리 하지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때부터 사돈은 저를 더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딸아이와 사위 부부 싸움이 되기도 했어요. 아, 솔직히 우리 집이랑 너희 집 차이 나는 건 맞잖아. 엄마가 무슨 틀린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때도 네 엄마 때문에 손해 엄청 봤대. 가게도 철거하고. 뭐? 지금 니네 엄마라고 했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떠받들더니. 그거야 이 정도로 아무 지원 안 해주실지 몰랐지. 남들은 사위한테 차주 사준다고 하더라. 내가 내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이런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능력으로 사. 왜 차를 우리 집 보고 사달래? 어머님도 하도 당신한테 허튼 소리만 하시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지. 나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무시하는 소리 어머님이나 당신이 하면 이대로 못 살아. 아이를 봐주면서 딸아이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괜히 결혼시켰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는 여유 있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는 이 삶에 그저 감사하며 살았던 게 미련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아침에 딸아이와 사이가 출근을 하면 저는 아이를 보고 딸네 집안일을 봐주었는데 그때 사돈이 종종 오시곤 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 비염 심한 거 몰라요? 먼지 좀 잘 털어요. 아, 네, 하고 있어요. 딸이 있으면 좋다는 소리 누가 있는지 몰라. 잘난 딸 둔 덕분에 이렇게 딸 대신 손주나 보고 있고 말이에요. 나 늙을까봐 손주 안 봐주잖아. 그저 다 돈으로 해결하지. 사돈은 참 이런 거 보면 안 됐네요. 이왕 애 봐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 핏줄 똑바로 건사해요. 그리고 애 이유식에 뭐 이것저것 이상한 거 넣지 말고 유기농으로 사수하고 말이죠. 사돈,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막 풍족하고 여유 있진 않아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은 넣어두세요. 아니, 누가 뭐래요? 도둑이 제발저리나? 꼭 없는 사람이 발끈하지. 한 번은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어 볼까 싶었지만 뒷일은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잘난 딸, 괜히 친정엄마 때문에 가정 파탄 났다는 소리까지 들을까봐 싶어 꾸역꾸역 참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딸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못 참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가지도 않고 제가 살림하고 애 보는 걸 뒤에서 감시하더니 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막말을 하였어요. 네 엄마 애를 어떻게 보는 줄 아냐? 이유식도 요즘엔 큐브 이유식 한다는데 죽으로 대충 만들어서 먹이고 아기 목욕도 내가 10분 이상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탕에 담가가지고 놀게 하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거니? 너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게 뭐 어때서요? 엄마 고생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저 그렇게 하고 키우셨어요. 근데 저 건강하고 똑똑하잖아요. 뭐가 문제죠? 뭐야? 내 손녀랑 너랑 같아? 뭐가 달라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랑 비교해? 솔직히 너 가난한 집에서 공부 좀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건 알겠다만 우리 같이 애초에 귀족 집안에 갖다 댈게 되니? 니네 엄마 성격이야 뒤통수 치는 성격 뻔하고 너도 솔직히 닮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이야말로 바른 말 하셔야죠. 싸구려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어머님 양심이랑 저희 엄마가 그 가게의 진실을 알고 계약한 사건이랑 같아요? 양심이 있으시면 제발 이런 말 꺼내지 마세요. 어머님만 우스운 꼴이니까. 뭐?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지? 그만하세요. 제 딸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퇴근하고 온 애를 붙잡고 그럽니까? 누구 뭐 사위가 100% 마음에 들어서 가만히인 줄 알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대기업 다니는 우리 딸에 비하면 사위가 어디 발끝이나 따라갑니까? 뭐야? 내 아들이 지금 모자라다는 거야? 암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죠. 사돈도 그래서 애초에 잘난 며느리 들인 거 아니에요. 아들이 모자란 거 아니까 며느리라도 똑똑한 며느리 들어야겠다는 심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만 잘난 척 좀 그만하세요. 나 원참 이런 말 처음 들어보네. 당신 지금 크게 후회할 짓 한 거야?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그렇게 막말을 해? 집안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그렇지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너 당장 짐 싸서 나와. 귀한 딸에게 막말하는 건 못 참았던지라 딸을 데리고 무작정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참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딸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네가 저 여자한테 그런 대접받진 않았을 텐데.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괜히 결혼한다고 우겨서. 엄마 마음에 상처만 줬네. 나 지금 그게 너무 미안해서 우는 거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냐? 내가 더 미안하지. 그렇게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사위는 헐레벌떡 딸을 데리러 왔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나 우리 딸 귀하게 키웠어. 왜 우리 딸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저희 어머니가 진짜 도가 넘으셨어요. 그건 진짜 죄송하게 생각해요. 여보 미안해. 미안? 당신도 나한테 친정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 안 했어? 당신 말 못 믿어. 다신 그러지 않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알잖아. 내 마음 진심 아닌 거. 그렇게 서한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딸도 사위의 사과에 마음이 풀려 보였죠. 저 역시 그래도 내심 안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하여 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사돈네도 더 이상 제 딸 집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조건으로 잘 마무리되었네요. 이제는 그런 큰 사건이 없을 것 같던 어느 날이었어요. 반갑지 않은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네, 사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그렇게 내려가시고 한 번을 못 뵀네요. 다름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인데 이 정도 일은 이야기해드려야 될까 싶어 전화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제가 원래 음식점계의 큰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자 음식점 하나 차렸는데 그래도 사돈인데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머 축하드립니다. 축하만 하실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잘 지내야죠. 저도 다시 시작했고 이제 사돈이랑 있었던 일 다 없었던 일로 할 거니까 개업식 때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원래도 음식점을 했던 사돈이었기에 사실 음식점을 다시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랬기에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이 기회로 그가 묵혔던 감정도 서로 내리고 좋게 지내보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딸아이가 사위와 잘 지내기로 한 이상 저 역시 좋은 마음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개업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사돈도 내심 이제 앙금을 풀고 잘 지내고 싶은가 봐요. 그러겠지. 애들이 사내 못 사내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라도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묵은 감정 다 풀고 애들만 생각해. 그래야죠. 그래도 개업하신다는데 화환이랑 축하금 준비해서 갈까 봐요. 그래야지. 남편과도 의논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도 노력했어요. 그렇게 사돈의 식당 개업일이 되었고 저흰 제일 빠르게 발송되는 화환을 보내고 나서야 방문을 했네요. 하지만 들어가자 제 딸이 앞치마를 메고 식당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사돈 오셨어요? 이게 집안 큰일인데 며느리가 당연히 도와야죠. 그래서 시켰어요. 앞으로 주말마다 도와줘야 하는데 할 수 있지? 네? 식당 일을요? 그럼요.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당연히 가족이 도와야죠. 아, 그러지 말고 사돈도 오신 김에 저희 좀 도와요. 네? 당황할 새도 없이 저에게 고무장갑을 주며 설거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마 공짜로 부리겠어요? 그 나이에 어디서 일당 5만 원을 받습니까? 얼른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황당할 틈도 없이 제가 거절 의사를 비쳤네요. 그럼 뭐 며느리 시켜야지 별 수 있나요? 그 말을 끝으로 저를 주방으로 밀어넣는 사돈이었고 너무 황당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어쩔 수 없이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였어요. 첫 단추부터 정말 단단히 잘못 깨어졌구나 싶어 한탄스러울 지경이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12시간을 일하고 나서였어요. 어느덧 영업시간은 끝이 났고 사돈은 얄밉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여기 5만 원. 솔직히 가족이라 공짜로 해줄 수도 있지만 어디 정이 그래요? 내가 그래도 돈 좀 넣었어요. 그래도 그 나이에 이렇게 돈 버니까 좋죠? 사돈도 식당 하고 싶어서 제 가게 인수하려 했던 거잖아요. 연습 삼아 슬슬 앞으로 가게에 나와서 저한테 일 좀 배우고 용돈벌이나 하세요. 참.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게 되었네요. 그리고 딸아이는 결심했다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퉁퉁 붓고 너무 힘이 들어 바로 떡 쉬신 후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딸이 통쾌하게 거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김서방은 어쩌고 이렇게 집에 와 있는 거야? 김서방은 무슨? 엄마, 나 이혼할 거야. 뭐? 그리고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이거 봐. 딸이 보여준 내역은 가게 곳곳에서 보인 위생관리가 엉망인 사진들이었고 그 사진을 모두 보건소에 제보하고 있던 모습들이었어요. 엄마, 내가 왜 어제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이러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우리 집 무시하는 거 나 절대 못 참지. 한 번은 넘어갔지만 두 번은 못 참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김서방이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빈 날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말이야. 딸이 해준 얘기는 가관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을 업신여기던 사돈은 본인 아들이 제 딸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이자 화를 참지 못했고 딸이 없는 줄 알고 아들에게 더 큰 치욕을 줄 거라며 막말을 했다고 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걔한테 빌어빌기는 이혼하자고 하면 하면 될 것이지. 엄마는 왜 내 가정을 파탄내려고 해요? 솔직히 장모님이 뭔 잘못이 있다고 엄마가 식당에서 원산지 속이고 판매한 게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가정 그만 좀 파탄내요. 뭐? 우리 집안이 귀족집인데 그깟 벌어지 집안 딸한테 벌벌 기어야 해? 그리고 원산지 그까짓 거 속인 게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남기려던 식당까지 철거하게 만드냐고. 나 절대 안 참아. 넌 가만히 있어. 그 여자 코를 납작하게 할 테니까. 사돈은 작정하고 절 개업식에 초대했고 제 딸 앞에서 저에게 치욕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똑똑했던 딸은 그걸 참는 듯 하였지만 이렇게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정말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저 역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딸은 이를 갈며 시어머니가 시킨 식당 일을 아무런 불평 없이 했으며 그 식당 일을 하는 와중 역시나 원산지를 속인 것들과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들을 찾아 싹 다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를 쓴 종업원들까지 싹 다 고발을 하였던 거죠. 동네 유지였던 사돈네 가게는 그렇게 개업한 지 10일도 안 돼서 보건위생 단속에 걸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사돈은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네요. 일이 이렇게 되자 사위는 난리를 떨어댔어요. 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어? 어? 그래도 엄마인데 나랑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 아니, 너랑 이혼할 거야. 그동안 네 엄마가 우리 엄마 무시하고 막말할 때 솔직히 너도 동조했잖아.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니. 그때 빌었지? 이미 늦었어. 난 그때부터 너랑 이혼 준비를 차근차근 했거든. 아이도 데려와야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던 거야. 근데 역시나 네 엄마는 네가 나한테 빌었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 엄마 엿먹을 생각부터 하더라.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공들여 키웠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겠어. 그러니까 이제 넌 잘난 네 귀족 집안 건사하고 살아. 장모님,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딸도 있는데. 아니, 나도 이제 이렇게 벌벌 기고는 안 살아. 우리 딸 앞날 내가 더 빛나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저에게 일당이라고 5만 원을 던진 사돈의 대가는 정말 가혹했고,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벌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돈네 가게가 문을 닫고 들려오는 소식이 더 가관이었어요. 맨날 돈 자랑을 하던 사돈네 집은 알고 보니 빚이 수억이었고 매달 빚을 돌려막게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꾸미고 살았지만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센 척을 하며 살았나 싶기도 한 게, 사돈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사돈의 거짓말에 돈을 꿔준 사람들도 이미 한 트럭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무리해서 100평 가게를 개업한 사돈네 가게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가 만든 가게였고 투자까지 거액을 받아 시작한 가게였더라고요. 사돈,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엠이 콩밥을 먹인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콧방귀나 끼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콧방귀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애초에 모든 게 거짓이었던 사람들 우리가 용서할 것 같아? 그리고 사람 먹는 걸로 그렇게 장난치면 좋아?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알겠어요. 다 알겠으니까 제 말 좀 들어보고 진정 좀 하세요. 그렇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혼하면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대기업에 월급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지금 그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족 집안이라고 노래를 불렀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 아쉽나요? 당신이 주둥이 놀린 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 반성하고 살아요. 사돈은 절규했고 그렇게 제 딸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위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끝내진 말자. 그래도 한때 같이 살았는데 난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안만 욕보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나중에는 어머님과 한통속으로 우리 집을 멸시하고 무시했지.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행동 대가 다 치르는 거야. 제발 세영아, 이러지 마. 우리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니까 이혼하지. 당신같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을 아빠로 여겨갈 수 없잖아. 그리고 어머님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도 않아.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본인이 개업한 가게에 우리 엄마 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해? 진짜 지나가던 개들이 놀랄 소리지. 이거 솔직히 TV에 나올 일이야. 그건 내가 미안해. 장모님이 가게 같은 거 하시고 싶어 했으니까 엄마는 좋은 뜻으로 그런 건데 좋은 뜻으로 그런 거라고? 그래서 5만 원 던지면서 조롱했니? 나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절대 용서 안 되고 당신 엄마 이해 못해.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우리 혼인 파탄은 다 당신네 가족 때문이니까. 사위는 빌었지만 딸은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결국 둘은 이혼 소송을 했어요.
다행인 건 능력이 좋았던 딸이었기에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매번 시어머니에게 들은 폭언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되어 이혼도 쉽사리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사돈은 이 지역에서 이제는 입만 열면 뻥쟁이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친 아주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도 원산지 속에 팔더니 이제는 아주 위생이 엉망이었다며? 아니, 그날 간 사람들 배탈이나 안 났으면 몰라. 아주 싼 재료만 사다가 그렇게 비싸게 팔아놓고 반찬들도 다 재활용했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먹을 걸로 사람이 그러냐. 아주 천벌을 받아야지. 내 말이 그때도 왜 새형네가 뒤통수 친 게 아니라 애초에 가게 팔 때 저런 말도 없이 포장만 잔뜩 해가지고 팔려고 했던 거였대. 외지 사람이라 몰랐지 뭐야. 이제서야 우리가 새형네한테 오해를 푸네. 어쨌든 아주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 이제는 다시 이 동네에서 절대 가게 같은 거 내지도 못하게 해야지. 가게 이제 못 낼걸? 아마 돈도 없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대. 그렇게 사돈은 동네 유지에서 모든 돈과 가게를 잃은 빚쟁이 아줌마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 저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척을 하는 사돈이었죠. 저 이제 진짜 다 잃었어요. 이번엔 진짜 잘해보고 싶었는데 가게도 잃고 지금 빚도 어마어마해서 개인 회상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요, 사돈, 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사돈이었는데 저 딱 천세 찍고 할 돌만 꺼주면 제가 진짜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귀족 집안이라면서 이럴 때 돈이 없어요? 알잖아요. 저 투자도 무리하게 하고 가게도 한번 망했던지라 다 빚이었던 거. 제발요. 그러게 진실되게 살았어야죠. 사람들이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구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남들한테 속인 만큼 본인이 한 주에 달게 받고 알아서 희생을 하든지 파산을 하든지 하세요. 그래도 한 번만요. 네?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요. 제 인생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요. 그러게 거짓된 삶을 살지 마셨어야죠. 제가 다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아니요. 앞으로 두고두고 더 반성하세요. 그렇게 사돈은 절규했네요. 그리고 저희는 동네를 떠나 원래 살던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딸과 합가를 하였어요. 생각해보니 그 동네에서는 참 좋은 일보다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던 일만 있었거든요. 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열심히 딸을 위해 손녀를 봐주었네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속은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늘 그 집안에서 딸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전전긍긍 걱정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딸이 하고자 하는 걸 제가 서포트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된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작은 가게 하나 하세요. 뭐? 됐어. 우리 국민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가게는 우리 운명이 아니야. 아니야. 엄마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딸이 내민 통장이었어요. 됐어, 너도. 너 이제 살면서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엄마가 집 정리하고 나오면서 나한테 준 돈도 있잖아. 나 진짜 돈 많아. 그동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 키워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딸은 통장을 건넸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희는 고심 끝에 그 통장을 고사했고 제가 모은 작은 돈과 대출을 이용하여 동네 아파트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네요. 그리고 딸이 준 돈은 그대로 묵혀두었어요. 사실 늘 작은 가게를 하고 싶었던 건 제 꿈이기도 했고 제가 일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제 힘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막상 실행에 옮기자 참 뿌듯한 생각도 들었죠. 엄마, 이걸로 하시라니까. 맡아두고 있을게.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우리 딸. 딸은 이혼했지만 정말 씩씩하게 살아갔고 저희 역시 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손녀는 정말 밝게 자라고 있고 운이 좋았던 덕분인지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눈코 뜰 수 없는 바쁜 하루를 지내고 있죠. 주말에는 딸과 소녀와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평일이면 손녀의 픽업과 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참 행복하다 싶네요.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늦게나마 활력도 찾고 그 좋아하는 음식 만지는 일을 하게 되어서 보기가 좋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그래도 나 바쁠 때 애기도 많이 봐주고 하잖아. 고마워요. 고맙긴. 평생 자기가 내 뒷바라지 했으니 이제는 내가 뒷바라지 해야지. 집안일은 걱정 말고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해요. 당신이 나를 평생 내조한 만큼 나도 당신 같지 않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늦게나마 당신 가게 차려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축하해. 남편은 늦게나마 가게를 시작한 저를 참 많이도 응원해 주었고 가족들의 응원 덕분인지 진짜로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반찬 가게라서 그런지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한 번은 딸에게 이혼을 해서 마음이 안 좋지 않냐고 하니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엄마, 난 인생을 배웠어. 그리고 우리 딸이 있으니 너무 행복해. 그리고 더욱 열심히 살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아요.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 말이겠지만 늘 씩씩한 딸이었기에 지금도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런 딸에게 짐이 되지 않고 딸이 힘들 때 뒤돌아볼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 정도 되니 이렇게 글을 쓰며 제 이야기를 공유할 수도 있네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번뿐인 인생 늦더라도 꼭 하고 싶은 건 이루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